이번 실습은 교재 316쪽 챕터 16번째 암 유전체 재배열, 복제수 변이 및 상호 베타성 분석에 대한 실습입니다. 이번 실습은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상호 베타성 분석과 커버리지를 계산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멧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 돌연변이 상호 베타성과 커버리지 분석에 대한 실습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암 유전체 돌연변이를 시각화해 보는 실습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체 재배열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알다시피 캔서는 소마틱 뮤테이션의 축적으로 유발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랜덤 패신저 뮤테이션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캔서 타입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게서 드라이버 뮤테이션 조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덴드릭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뮤추얼 익스클루시비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R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TCGA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는 교재 317쪽 그림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용이한 방법인 C바이오 포털의 CGDS-R 패키지를 통해서 체세포 돌연변이와 복제수 변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번 실습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CGDS-R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마지막 컬럼에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CGDS-R 같은 경우에는 크랩 미러를 통해서 R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C바이오 포털에 접속을 해서 즉 웹 포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실습에서는 웹 포털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크랩 미러를 통해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R 패키지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용할 이 패키지는 CGDS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지노믹 데이터를 R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을 하는 이 5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말 그대로 서버에 있는 캔서 스터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캔서 스터디에 해당하는 제네틱 프로파일을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캔서 스터디에 해당하는 케이스 셋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캔서 스터디에 해당하는 나름의 케이스 셋을 구성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노믹 데이터의 일부를 검색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샘플의 뮤테이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TCGA의 데이터를 CGDS-R로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할 소매틱 뮤테이션, 즉 체세포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non-silent 뮤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제수 변이, 커피 넘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gstic이라는 데이터의 아웃풋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sti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다수의 샘플, 예를 들어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다수의 샘플에서 나타나는 DNA 카피수 변화를 먼저 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를 퍼뮤테이션을 기반으로 유의도를 구해서 유의하게 반복적인 DNA 카피수 변화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0.1에 가까우면 딜리티드 됐다고 볼 수 있고 0.1에 가까우면 앰플리파이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널리 알려진 암 유전체 돌연변이의 상호 베타성을 이용한 분석 방법론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 덴드릭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DNA 염기 서열의 돌연변이 프로필로 유전자의 이진 행렬을 구성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패스웨이 혹은 유전자 집합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를 직접 실행해 보기 위해서
모두들 가상 머신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번 실습을 진행할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명령어인 cd라는 change 디렉토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번 실습 디렉토리인 cancer cmv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로 이동이 됐으면 여기에서 R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됐으면 교재 319페이지 위에 있는 코드를 다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이미 저희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패키지를 불러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키지인 디스커버라는 패키지를 받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cgdsr이란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maftools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시각화를 해주는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et exec test라는 패키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패키지가 제대로 다 불러와졌으면은 319페이지 아래쪽 박스에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gdsr을 통해서 저희는 시바이오 포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체세포 돌연 변이와 복제수 변이 데이터를 먼저 가져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바이오 포탈에 먼저 이 R을 접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는 HTTP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오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처럼 코드를 치셨으면은 이제 cgdsr을 통해서 시바이오 포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였던 cancer study를 가져오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엄청 글씨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렇게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R에서 기본 함수인 names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의 컬럼 이름만, 즉 열 이름만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먼저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cancer study에 대한 데이터는 총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cancer study ID가 적혀져 있고, 두 번째는 cancer study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세 번째는 cancer study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각 열별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열을 출력을 했을 때 첫 번째 열은 해당되는 cancer study ID였기 때문에 ID가 총 282개의 cancer study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컬럼명은 name이었기 때문에 달러 표시 이후에 name을 적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의 두 번째 컬럼이 모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과 동일하게 총 282개의 cancer study name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description에 대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scription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비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출력되는 결과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description 같은 경우에는 해당 cancer study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즉 그 cancer study의 레퍼런스를 나타내는 그런 컬럼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저희가 262가지의 캔서 스터디 중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있는 캔서 스터디가 몇 번째인지 스터디 아이디와 스터디 네임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크립션 부분은 좀 빼고 첫 번째 아이디와 두 번째 이름만 출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헤드 명령어를 통해서 상위 10개만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데이터는 여섯 번째 AML underbar TCGA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TCGA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스터디의 아이디가 LAML underbar TCGA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study라는 변수에 방금 보았던 LAML TCGA라고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케이스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함수로 get 이 스터디에 있는 케이스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 하나하나가 샘플의 아이디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는 시퀀스가 된 환자 샘플들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케이스에 이 변수에 LAML TCGA 시퀀스드라고 저장을 시켜서 시퀀싱이 된 데이터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네틱 프로파일을 직접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네틱 프로파일을 출력을 해보면 이제 각 프로파일 아이디별로 디스크립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돌연변이와 복제수 변이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TCGA 뮤테이션 LAML TCGA 뮤테이션과 LAML TCGA 리니어 CNA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리어블 1, 변수 1에는 LAML TCGA 뮤테이션이라고 적어주게 되고 변수 2에는 TCGA 리니어 CNA라고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이 값들을 통해서 AML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 이제 AML에 알려진 드라이버 지인에 대해서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미리 저장해 놓은 AML 드라이버 지인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지인이란 변수에 외부 파일을 읽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table이란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외부 파일을 R에서 불러들여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을 때 불러드릴 수 있는 함수가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저장을 시켜둔 AML 드라이버 주인.점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아래서 이런 그냥 읽어드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을 팩터 타입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이 팩터 타입으로 읽는 것을 false로 줌으로써 스트링으로 읽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 데이터와 커피 넘버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마틱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get mutation data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cbiop라는 변수를 적어주고 시퀀스된 케이스 아이디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뮤테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수 1을 넣어준 다음에 저희가 읽어드린 드라이버 진셋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체세포 돌연변이가 로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 넘버 데이터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체세포 돌연변이와 복제수 변이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잘 못 따라오셨거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 놨습니다. 그 저장을 시켜 놓은 데이터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을 동일하게 미리 저장을 시켜 놓은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한 거와 동일하게 외부 파일을 읽을 거기 때문에 read 테이블로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laml somatic.maf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시켜 놨고요. 이거에 대한 구분자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헤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헤더를 true로 줌으로써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제수 변이 데이터도 똑같이 read 테이블로 읽어오는데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laml_cmv.txt 파일이 되겠고 이거에 대한 구분자는 똑같이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도 헤더가 있기 때문에 true 옵션, 헤더 옵션을 true로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을 모든 행의 이름으로 가져오는 row.names 옵션에 1을 줌으로써 행의 이름을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값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체세포 돌연변이와 커피 넘버 데이터를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마틱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의 일부분만 상위 5번째 줄만 출력을 해보면 MAF 파일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행은 하나의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좀 20번에 해당되는 그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 즉 스닙이 되겠죠. 그 스닙이 해당되는 그 진 심볼도 적혀 있고 이 진 심볼에 대한 진 아이디도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돌연변이를 이 체세포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이 케이스의 아이디도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피 넘버 데이터를 상위 5번째 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 넘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행 같은 경우에는 샘플의 케이스의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풋으로 넣은 그 드라이버 주인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값은
이제 g스틱의 아웃풋 값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이진 돌연변이 행렬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320쪽부터 321쪽까지 있는 코드를 차근차근 작성할 건데요. 이 코드, 지금 교재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중 for 구문을 사용을 해서 바이너리 뮤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그런 코드가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이번 실습에서는 교재와 좀 다른 버전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길긴 하지만 for 구문이 있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중 for 구문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지만 교재에는 일단 좀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 판을 저는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싶은 과정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세포 돌연변이와 카피 넘버 데이터를 합쳐서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구성을 하는 게 이번 실습의 지금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마틱 뮤테이션 데이터는 앞에서 확인했듯이 MAF 파일 형식을 띠고 있었고, 커피 넘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이지만 해당되는 케이스 아이디별로 드라이버 유전자별로 g스틱 값이 적혀져 있고, 거기에 추가로 여기에 보시면 커피 넘버 데이터가 지금 NA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NA는 R에서는 결측치로 부여가 된 값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커피 넘버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먼저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재 320쪽에 있는 코드 중에서 커피 넘버 프로세싱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코드인 결측치를 제거를 하는 코드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가 제거된 커피 넘버 데이터를 na.omit_cmv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킬 거고요. R에서는 결측치를 제거를 할 때 na.omit이라는 기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na.omit_cmv에 결측치가 정말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한번 상위 5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커피 넘버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행이 결측치였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결측치가 있는 행은 모두 제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결측치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커피 넘버 데이터와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를 한번 합쳐서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코드는 나중에 본인들 직접 하실 때 따라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 판을 코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결측치가 제거된 커피 넘버 데이터 중에서 이게 g스틱 값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를 g스틱 값을 바이너리로 먼저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스틱 값이 마이너스 0.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0.1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라고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0.1보다 작으면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측치가 제거가 된 커피 넘버 데이터에서 이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0.1보다 작거나 같고가 아니라 이제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하이거나 이 값이 이상 0.1 이상이면
1이라는 값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0.1보다 0.1 미만 2고 그 사이 값을 0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0.1 초과 그리고 0.1 미만이면 0으로 값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320쪽 아래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에 마이너스 1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이고 0을 부여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거와 동일한 코드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두 줄로 표현을 한 업그레이드 판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번 그 G스틱 값이 저희가 조건을 준 대로 1과 0, 즉 바이너리 형태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G스틱 값이 원래 0. 몇 이렇게 있었는데 0과 1 바이너리 타입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넘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너리 타입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을 고려해서 두 개를 합쳐서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재 321쪽 위에서 네 번째 코드인 커피 넘버 데이터의 행 이름을 페이션트 아이디였기 때문에 페이션트라고 변수에 따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넘버 데이터의 열 이름은 드라이버 유전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변수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 최세포 돌연변이 데이터와 커피 넘버 데이터가 환자의 아이디가 둘 다 존재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마틱 최세포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아이디가 TCGA 그 다음에 dash 그 다음에 AB dash 2927-03 이런 식으로 이 구분자가 이 점이 아니라 이 대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커피 넘버 같은 경우에는 구분자가 이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에서는 이 문자열을 다르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겹치는 걸 기준으로 이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아이디를 먼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R에서 기본 함수인 gsub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 이 gsub는 첫 번째로 찾을 대상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바꿀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대상을 지정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최세포 돌연변이 데이터에서 케이스 아이디에 해당되는 컬럼에 이 짝대기가 있으면 점으로 모두 다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321쪽 코드를 마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gsub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케이스 아이디를 동일하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직접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이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저장시킬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네, 먼저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빈 데이터 프레임에 열 이름을 나중에 뒤에서 머지를 할 때, 그러니까 즉 합칠 때
열 이름이 같아야지만 합쳐지기 때문에 임시로 펫이라고, 페이션트의 약자인 펫이라고 저장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좀 긴 후구문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 후구문은 타이핑을 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포구문은 저희가 드라이버 진마다 포구문을 돌 건데, 특정 드라이버 진일 때 먼저 소마틱 뮤테이션, 즉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에서 해당 유전자가 있는 데이터를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데이터만 뽑아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진 심볼이 해당 드라이버 유전자일 때 그때의 케이스 아이디만 뽑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케이스 아이디는 해당 드라이버 진에 변이가 있는 환자의 아이디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커피 넘버 데이터에서 커피 넘버 데이터는 행의 이름이 환자 아이디였기 때문에 결측치가 제거된 커피 넘버 데이터에서 컬럼명, 즉 드라이버 유전자가 있을 때 그 드라이버 유전자가 이제 저희가 바이너리를 바꿨기 때문에 드라이버 유전자가 0이 아닌, 즉 1인 환자의 아이디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체세포 돌연변이에서 해당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아이디가 첫 번째 소마틱 언더바 셀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고, 두 번째로는 커피 넘버 데이터를 저희가 G스틱 값을 바이너리로 변환시킨 이후에 해당 그 유전자에서 G스틱 값이, 즉 바이너리 값이 0이 아닌, 즉 1의 값을 갖고 있는 환자 아이디들은 CMV 언더바 셀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펫이라는 환자의 두 개의 환자 아이디들을 겹치지 않고 유니크한 것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 합치기 위해서 먼저 이 템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 환자 아이디들, 즉 유니크한 환자 아이디들을 먼저 임시로 저장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지금 포구문이 돌기 때문에 해당 드라이버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인지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만든 그 빈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 한 줄씩 붙여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붙일 때는 저희가 이제 펫이라는 컬럼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레프트 조인,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종의 레프트 조인 방법을 사용해서 붙이게 된 겁니다. 네, 이 과정을 완료한 이후에 결측치가 존재하게 될 수가 있는데, 레프트 조인을 하면서 값이 없으면 결측치로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결측치가 있는 값은 0으로 부여해서 바이너리 타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너리 뮤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한번 상위 20번째 줄까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아이디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그 AML 환자들에서 알려진 드라이버 쥔셋들이 유전자별로 적혀져 있고, 이에 따른 그 해당되는 값은 커피 넘버 데이터가, 즉 G스틱 2.0의 데이터가 마이너스 0.1 이하이거나 0.1 이상이고, 그리고 소마틱 뮤테이션, 즉 체세포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환자들이면 1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바이너리 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매트릭스가 몇 행 몇 열인지, 즉 디멘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멘션의 약자인 dim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총 197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 이름을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행의 이름에는 케이스 아이디가 부여가 되었고, 그에 따른 이제 유전자별로 바이너리 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한 것은 이제 TCGA의 AML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뮤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코멧 알고리즘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